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소호무역, 이 소호무역을 할 때 생각보다 간단한 수입신고 요 절차가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호무역에서는 복잡한 서류나 절차가 모두 생략이 되고 일본에서 화물 선적이나 국내 수입 신고 시에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서류만 준비가 된다면 누구나 별 무리 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 서류는 첫 번째 인보이스, 그리고 두 번째 패킹리스트, 요 두 개인데요.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무역 양식 중에 하나고, 원칙대로라면 수출을 하는 수출국, 납품 회사에서 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정적인 거래처를 두기보다 직접 여러 곳에서 상품을 사입하는 소호무역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그러니까 그 수출국 그 현지에서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의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하지만 소호무역에서는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이 두 양식을 통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인보이스란 뭐냐면 매매 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음을 밝히는 판매자, 그러니까 즉 수출자가 구매자,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뜻한다고 합니다. 인보이스는 쉽게 설명하자면 수출자가 수출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수입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 상품을 운송하는 방법, 결제 방법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입해서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패킹리스트인데요. 패킹리스트란 수출자가 수출을 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 신고 시 한국 세관에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심사 기준이나 관세 및 부가세가 결정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 패킹리스트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패킹리스트에는 상품의 포장 단위, 그리고 상품의 이름, 수량, 단가, 원산지, 무게가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적어보자면 패킹리스트에는 첫 번째로 상품의 포장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수량, 그리고 네 번째는 단가, 다섯 번째는 원산지 그리고 무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패킹리스트. 이 패킹리스트의 첫 번째는 상품의 포장 단위가 들어가야 되고요. 상품의 두 번째는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량, 단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산지와 이 무게까지 패킹리스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세관에서의 수입 통관 방법이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경우 한국까지 제품을 수입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법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 세관에서 수입할 상품의 수입 신고 및 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수입 신고 부분인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에 모든 사람은 세관을 통과하게 된다. 간단한 수화물의 엑스레이 검사와 필요에 따라서는 가방 검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만약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해야 하는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그리고 수입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 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세관 통과 시 세관원에게 직접 제출하면 담당 세관 직원은 서류를 현장에서 즉시 수령하고 수입 물품 유치증이라는 서류를 발급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수입 시 상품은 입국할 때 현장에서 즉시 통관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관에 보세 창고로 유치된 후에 간단한 심사와 세금이 매겨질 때까지 따로 보관하게 되므로 이때 본인의 수입 화물이 유치 중이라는 일종의 보관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 신고 후 세관으로부터 수입 물품 유치증까지 발급받았다면 본인이 해야 하는 수입 신고 절차는 여기까지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사를 위임할 때는 직접 수입 화물에 대한 수입 신고 절차를 마쳤고 다음은 모든 수입 통관의 업무는 이제 관세사에게 위임한다고 합니다. 관세사 많이 들어봤는데 관세사는 뭐냐?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들처럼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관 내에서의 수출입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관세사들은 세관 수입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나 세관 내의 모든 수출입 업무를 대신 해결해주며 국제공항이나 국제 여객선 터미널 등 국제선이 운영되는 공항이나 부두 근처 그리고 전국 세관 근처에 주로 사무실을 두고 무역업자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사와 무역업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일본 출장 전에 관세사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미처 관세사를 섭외하지 못했다면 세관 통과 시 세관 직원에게 관세사 섭외를 부탁하면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세사에게 통관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이제 위임했다면 이제 자신은 관세사의 연락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상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통상 모든 통관 작업에 1에서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통관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입업자는 관세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해외 구매 대행이나 이런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관세사에게 연락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식품 같은 경우를 이제 가공되지 않는 이런 식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관세 회사 이제 법인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회사에 이제 비용도 지불해 본 적도 있는데 무튼 이런 정보를 전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서 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이제 그게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관세사로부터 우리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락을 받고요. 그리고 이때 세관의 보세 창고가 근처에 있다면 자신이 직접 통관된 상품을 수령할 수 있고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관세사가 통관된 화물을 직접 택배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통관을 마치게 되면 세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각종 부대 비용이 이제 청구되는데 세금 및 관련 부대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모든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고 수입하는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관세청으로부터 수입 신고 필증, 즉 수입 면장과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수입 신고 필증, 이 수입 신고 필증 이건 뭐냐면 이제 수입 면장과 수입 면장과 수입 세금 계산서 이거를 이제 발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수입 신고 필증이란 수입 신고된 상품이 정상적으로 국내 세관의 모든 심사를 거치고 국내에 수입된 정상적인 상품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고, 수입 세금 계산서는 추후 사업자 세금 신고 때 매입 증명 자료로 이용되므로 우리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관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또는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되는 조세를 뜻하며, 상품에 따라 관세율은 틀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통상 공상품 기준으로 수입 신고 금액의 8에서 13%가 이 관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건 이제 어쨌든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건 좀 넘어가고, 관세사 위임 수수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입 통관을 도와준 관세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통상 컨테이너 수입이 아닌 수화물로 소량 수입 시에는 평균 3에서 5만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 창고 비용 이 부분도 있는데요. 수입 제품의 국내 반입 시부터 모든 통관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수입 제품은 보세 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보관 비용이 수입자에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보세 창고의 지역적 위치, 그리고 수입 화물의 무게 및 부피, 그리고 수입 신고 금액에 따라서 이 보세 창고 비용은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그 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